광물 기업들은 지금은 안 좋더라도 향후에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수가 있어요. 업황이 회복되고 이제 업사이클로 간다 했을 때는 특히 광물 쪽에 있는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그 차량 연비 규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이제 그 6월 7일 최종안을 발표를 했는데 2031년도에는 1갤런당 그 50.4마일의 연비가 나와야 돼요. 1리터를 환산하니까 킬로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내연기관 차라든가 하이브리드는 불가능한 연비예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연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충전 못하면은 그 초과 연비에다가 일정 금액 곱해서 벌금 부과하는데 본격적으로 조금 2차 전지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 GM이 리튬 광산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들려왔는데 그러면 이게 광물에 대한 선점인지 이거를 우리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주시죠. 네, 뭐 GM이 그 리튬 아메리카스와 이제 합작으로 리튬 사업에 대해서 이제 대략 그 6억 2,500만 달러 투자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있고 그 세계 2위 광산 기업이 그 리오틴토가 그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를 했거든요. 대략 한 9조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이렇게 M&A라든가 추가 투자 확대를 할 정도로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광산 지분이라든가 그리고 리튬 그 업체들이 그만큼 많이 싸졌다는 얘기고요. 리오틴토 같은 경우가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워낙 리튬 가격이 높았고 기업 가치 높았기 때문에 인수를 못 하고 있었다가 떨어지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리튬은 어쨌든 공급 부족이 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기회만 노리다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인수를 하게 됐고 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리튬 업체들이 향후 그 멀티플 확대 요인이 분명히 됩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턴 어라운드가 좀 돼야 되는데 어쨌든 리튬 가격이 지금 그 사이클상으로는 지금 거의 바닥에 왔고요. 그리고 이게 포스코홀딩스에서 전에 IR 했던 자료를 또 어제 이제 DB금융투자에서 그 리포트가 한 105장짜리가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그 스마이커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래 이게 제조업에서 쓰던 것들은 컴퓨터 회사고 제조업에 쓰던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제조를 중심으로 해서 R&D랑 그리고 소비자 단위 가설도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R&D 쪽과 소비자와 가까운 쪽이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래서 이제 요거를 굳이 이제 배터리에 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셀 업체들과 이제 거기 소재 업체들은 가운데에 있다, 제조니까 가운데 있고 업스트림 쪽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리튬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뭐 70%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고 또 이제 소비자 쪽, 완성차라든가 이런 쪽 갔을 때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그 BAS라든가 이런 그 서비스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광물 기업들은 지금은 안 좋더라도 향후에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리튬 가격이 너무 바닥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캐즘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 광물 가격도 낮은 상황에서 증설 같은 경우 지연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은 이게 업황이 회복되고 이제 업사이클로 간다 했을 때는 특히 광물 쪽에 있는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그 새로운 그 첨단 소재를 개발한다던가 이런 R&D 그 신제품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리튬항이라든가 지금 미드니켈이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미드니켈 이런 것들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소재 업체들도 그 단결재, 양극재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계속 신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부가가치 높이는 일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여기에 뒤처진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가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창반 양론이 있는데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기차 대세입니까? 그렇죠. 이게 대세인 거는 이미 2020년도에 끝난 얘기예요. 끝났다. 2020년에 4년 전에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정해진 일이다. 25년부터 이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는 5년 전에 이미 다 정해놓은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 전기차 2차전지를 처음 투자한 게 2020년부터였거든요. 그때 투자했던 이유가 테슬라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급성장이 좀 나타났고 그럼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그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을 투자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핵심이 LG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네. 그때는 양극재 거기 들어가고, 네. SKC 동바, 네. 그리고 장비는 PNT, 이런 거 주로 출하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빔이나 에코프로는 워낙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테슬라 밸류체인이 아니어도 네. 들어갔고, 그래서 대형주는 삼성 SDI랑 LG화학을 딱 투자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밸류체인에 들어간 것 중에서는 대주전자재료도 그때 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코스모 흰소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판 이유가 2021년도에 2차전지 다 매도했거든요. 네. 22년도 엔솔 상장 때문에 그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수급이 다 그걸 빨려 들어가서 급락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다 정리를 하고 22년도에 한 해 동안 투자를 안 했어요. 2차전지 쪽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이따가 뭐 물어보시는 거에 다른 쪽에 리오프닝 쪽 투자하고 뭐 했었는데 23년도에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차전지를 23년도에 처음 한 게 아니라 네. 저희 꽤 오랫동안 하던 거를 쉬었다가 다시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가 급부상하다 보니까 네. 2020년도에 완성적 기업들도 전기차를 개발하겠다는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게 대부분 시차가 24년도 하반기랑 25년도에 나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신차 전기차가 내년에만 한 100종 나오나요? 꽤 많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북미에서도 나오는 게 꽤 많아요. 네.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도 저가형 전기차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나오고, 북미에서도 저가형 전기차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금 25년도에 그 전기차, 그 신차 전기차가 역대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이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환경청의 이제 연비 규제도 있지만은, 특히 카페라 그래가지고, 연비 규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게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차량 연비 규정에 대해서 이제 지난 6월 7일 최종안을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전 안보다는 좀 상당히 완화된 건 있습니다. 완성적 기업들이 상당히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승용차 같은 경우가 27년부터 신차부터 이제 카페 규정을 인해서 연 2% 연비를 상향을 해야 되고, 소형 트럭은 29년부터 이제 그 신차부터 연 2% 상향을 해야 돼서 2031년도에는 1갤런당 50.4마일의 연비가 나와야 돼요. 그걸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거든요. 1리터를 환산하니까 21.427km가 나와야 됩니다. 연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는 내연기관차라든가 하이브리드는 불가능한 연비예요. 21km 이상의 연비는 원래 58마일이었거든요. 그 기준이. 그러면 그게 대략 한 24km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체로 중형 트럭이랑 밴 같은 경우도 2030년 신차부터 2032년 신차까지 연 10%의 연비를 절감을 해야 되고, 2033년에서 2035년까지는 신차에 대해서 연간 8%의 연비 기준이 높아져요. 이제 요거 때문에, 그래서 카페 규정 자체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충족 못하면은 초과 연비에다가 일정 금액 곱해서 벌금 부과하는데, 스텔란티스가 작년 6월달에 스텔란티스랑 GM이 요거 벌금만 두 회사 합쳐 4,700억이에요. 그렇게 많이 냈어요? 네,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2019년에서 20년까지 이전 기준을 가지고도 지금 거의 9천억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합병되기 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아직 다 못 냈습니다. 그리고 GM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픽업 트럭이랑 SUV 차량에서 590만 대 요게 배가스 기준을 초과한 사실 이번에 적발돼가지고 탄소 크레딧 다 몰수당하고 벌금만 1억 4,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2천억 정도인데요. 이거 벌금 물게 생겼어요. 내연기관차가 좋고 이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안 지키면은 이거는 기업의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이 됐을 때 폐기를 하겠다고 얘기한 게 맨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연비 규정이 이거예요. 이걸 만들겠다 한 건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시절에도 2018년도 그때도 이걸 없애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했는데 이때 23개 주가 소송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16개 주가 주로 연비 규정을 되게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바로 다 소송감이에요. 다 주별로 다 소송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일단은 연비 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거가 불가능해요.